요즘 사진 보정 앱 쓰시나요? 그 중에 그림자를 아예 지워주는 기능이 있어요. 얼굴의 그림자를 없애면 피부가 더 매끄럽고 완벽해 보이거든요. 실은 이 기술의 원조가 있어요. 1500년 전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그림자를 지운 게 아니었어요.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. 그림자를 없애면 시간이 사라져요. 그리고 시간이 사라지면 영원해져요. 어두운 성당 안, 창문도 작고 전등도 없어요. 그런데 벽 전체가 빛나고 있어요. 황금 모자이크예요. 오늘은 가장 두려웠던 시대에 가장 빛나는 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.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거든요. 명화 한 잔 시작합니다.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. 지난 시간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작고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봤어요. 황제는 과거의 것들을 끌어다 썼고, 유목민은 손에 쥘 수 있는 보석을 깎았고, 수사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황금빛 문양을 그렸어요. 오늘은 그 황금빛이 골방을 벗어나 성당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이야기예요. 비잔틴 제국이에요. 서로마가 476년에 무너졌는데 동로마는 무려 1000년을 더 살아남았어요. 콘스탄티노플, 지금의 이스탄불이요, 로마의 동쪽 수도였어요.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. 황제가 신의 대리인이었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.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. 평생 전쟁, 전염병, 기근이 끊이지 않았어요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었어요. 사람들은 너무 두려웠어요. 그 두려움이 비잔틴 미술을 만들었어요. 이제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. 왜 비잔틴 그림은 이렇게 납작한 걸까요? 시즌 1에서 우리가 봤던 그리스 로마 예술을 기억하시나요? 입체적이고 그림자가 있고 공간감이 있었어요.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이었죠. 그런데 비잔틴 미술은 그걸 다 버렸어요. 배경을 황금으로 덮어버리고 그림자를 없애고 인물을 납작하게 만들었어요. 이게 실력이 퇴보한 게 아니에요. 의도였어요. 그림자는 뭔가요?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, 지금 몇 시인지를 알려줘요. 그림자는 시간의 흔적이에요. 그 그림자를 없애면 이 그림 속엔 시간이 없어요. 아침도 저녁도 없어요. 썩지 않아요. 영원해요. 그리고 왜 하필 황금이었을까요? 황금 모자이크는 유리 조각에 금박을 끼워 만들어요. 그냥 노란색 타일이 아니에요. 이 금박 조각들이 빛을 받으면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반짝여요. 그래서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리고 황금은 썩지 않아요. 금은 산화되지 않아요. 변하지 않아요.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, 그게 신성한 거예요. 그래서 신의 공간을 황금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. 어두운 성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황금빛을 보는 순간 이미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.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을 만나볼게요.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산 비탈레 성당이에요. 6세기에 만들어졌어요. 밖에서 보면 솔직히 별로예요. 소박하고 벽돌빛이고 인상적이지 않아요.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벽 전체가 황금빛이에요. 천장도 황금이고 벽도 황금이고 심지어 바닥도 황금빛 문이에요. 눈이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려요. 그리고 그 몇 초 동안
사람들은 숨을 멈춰요. 이 효과가 우연이 아니에요. 의도된 거예요. 일상에서 이 공간으로 넘어오는 순간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하려고요. 이 벽에 있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모자이크를 보세요. 황제가 성직자, 군인과 함께 서 있어요.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. 모두 발이 겹쳐 있어요. 원근법이 전혀 없어요.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작지 않아요. 그리고 황제 머리 위에 둥근 원이 있어요. 후광이에요. 황제가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. 납작한 건 실수가 아니에요. 이 그림은 현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질서를 표현하는 거예요. 현실에선 앞사람이 크고 뒷사람이 작죠. 하지만 신의 세계에선 모두가 동등하게 존재해요. 그래서 다 같은 크기예요. 그리고 맞은편 벽에는 테오도라 황후가 있어요. 테오도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. 황후가 되기 전 서커스 배우였어요. 당시엔 배우가 최하층 직업이었거든요. 그런데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녀를 황후로 맞이했어요.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테오도라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. 반란이 일어났을 때 황제가 도망치려 하자 황제가 도망치는 것보다 보라색 수의를 입는 게 낫다며 막았어요. 그리고 그 황후의 얼굴이 지금 이 황금빛 벽 위에서 1500년째 빛나고 있어요. 황후의 후광과 보석 장식이 황금빛 속에서 일렁이고 있어요. 그리고 비잔틴 미술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것이 있어요. 이콘이에요. 이콘은 신이나 성인의 초상을 그린 작은 패널 그림이에요. 비잔틴 사람들에게 이콘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. 신성한 존재가 깃든 창문이었어요. 이 이콘을 자세히 보면 눈이 굉장히 커요. 코는 길고 입은 작고 얼굴은 현실적이지 않아요. 그리고 역원근법이에요. 보통 원근법은 멀어질수록 작아지죠. 그런데 이콘은 반대예요. 앞으로 올수록 작아져요. 이게 왜냐면 이 그림은 현실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의 공간에서 당신을 향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신의 시선이 당신에게로 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콘이 한때 모조리 파괴될 뻔했어요. 8세기 이코노클라즘이라는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요. 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만드는 건 우상 숭배라는 주장이었어요. 황제가 앞장서서 이콘을 부수기 시작했어요. 수백 년간 쌓아온 작품들이 불태워지고 깨졌어요. 그런데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요. 수도원 깊숙이 숨겨진 이콘들, 벽 속에 매립된 모자이크들이요.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이콘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어요. 누군가 목숨을 걸고 숨겨둔 것들이에요.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. 비잔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.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시대였어요.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건 황금이었어요.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으로 벽을 채우고 그림자를 지워서 시간을 없애고 신의 시선이 나를 향해 오는 그림을 그렸어요.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보여요. 낮에 보는 촛불과 한밤중에 보는 촛불이 다른 것처럼요. 비잔틴 성당 안은 어두웠어요. 창문도 작았어요. 그래서 황금 모자이크가 그토록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어요. 지금 당신의 시간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건 당신 안의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일 준비가 된 거예요. 1500년 전 가장 두려웠던 시대의 사람들이
가장 빛나는 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음엔 그 빛이 어떻게 돌로 쌓아 올린 하늘까지 닿는지 보러 갈게요. 고딕 대성당이에요. 200년에 걸쳐 지은 하늘을 향한 기도예요.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처음에 그림자 지우는 보정앱 이야기를 드렸잖아요. 1500년 전 그들도 그림자를 지웠어요. 하지만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라 영원해지기 위해서였어요. 두려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요. 당신도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서 계신가요?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황금빛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. 다음에도 당신을 위한 그림과 커피를 준비해 둘게요. 편안한 밤 되세요. 명화 한 잔이었습니다.